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에 15년 전 1달러 투자했다면 지금은 얼마나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이태리 로마에도 FSD가 출현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유럽에도 FSD가 풀릴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 내년 100만 대 로보택시 정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장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 6천선을 계속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0.38% 올랐는데요. 중성주 위주로 구성된 러셀 2000은 오늘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계속해서 미국장은 대형주 위주의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유가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68불대까지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60불대니까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10년물 국채금리도 4.3%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장세는 트럼프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오늘 어느 정도 상승한 것을 보니까 금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잘 진전되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금주 오늘 CPI 지수, PPI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CPI 지수도 예측치보다 모두 낮게 나왔었고요. PPI 지수도 어제 프리마켓에 발표가 되었는데 예측치를 모두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어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수치가 중요한데 예측치가 0.2% 상승이었는데 0.1%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5월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낮았다라는 점은 6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을 수 있음을 예고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물가가 이렇게 계속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의장에게 충분히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트럼프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을 자르지는 않겠지만 금리 인하는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무려 2%를 인하라는 요청까지 하고 있는 트럼프입니다. 자, 이러면서 9월달 금리 인하 확률 더욱더 올라갔어요. 어제는 60%대에서 70%대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새벽에 확인해본 결과 75%대까지 올라온 것을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연내 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증시 상승에 좋은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상 결과를 브리핑을 해주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에게 총 5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중국은 미국에게 10%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수치를 보면 굉장히 미국의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중국이 미국에게 수출하는 물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역시나 미국이라는 고객의 입장을 많이 반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의 많은 자제들이 현재 미국에 유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작용을 해서 아무래도 미국에게 유리한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상승했습니다만 테슬라는 2.24% 하락하는데 그쳤는데요. 일단 금일은 자동차 섹터가 모두 함께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많은 수입산 차량들이 관세 때문에 차량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트럼프는 미국 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을 더욱더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관세를 더 올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미국 내 많은 기업들, GM과 포드와 같은 기업들도 많은 부품들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고요. 캐나다, 멕시코, 한국과 같은 지역에서 자동차를 직접 생산해 와서 미국에 수입을 해오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멘트가 오히려 오늘 자동차 주식들의 악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는 더욱더 하락이 좀 컸는데요. 오늘 블룸버그에서 악재성 기사를 하나 내보내긴 했어요. 테슬라 펀더멘털을 흔들 만한 그런 소식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부정적인 센티먼트를 전달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테슬라가 전 옵티머스 프로그램 엔지니어를 고소를 했는데 중국계 미국인인 것 같기도 해요. 정지의 제이리라는 분이 되겠는데요. 이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2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이 옵티머스 기술 중에 가장 민감한 부분인 첨단 로봇 센서 개발에 참여를 했던 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테슬라를 나와서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스타트업을 설립을 했다라고 해요. 자, 이러한 점이 오늘 테슬라 주가에 악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작년에 테슬라 주가는 488불까지 올랐고 올해 4월 달에 테슬라 주가가 210불대까지도 떨어지긴 했는데요. 계속해서 좀 어려운 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 장기 차트로 봤을 때는요. 자,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즉, 지금과 같이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은요.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루의 나쁜 날은 그렇게 길게 봤을 때는 나쁜 날이 아닌 거예요. 자, 만약 테슬라가 IPO를 했던 15년 전에 테슬라에 1달러만 투자를 했다면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테슬라는 연평균 41%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를 복리로 계산해보면 17,893%의 총 수익률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즉 15년 전에 1달러를 투자했으면 이게 180달러나 되었을 거예요. 자, 15년 투자했는데 180배 오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누구나 15년 장기 투자를 하고 싶겠죠. 자,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락장이 있게 되는데 이 시기를 못 버티고 나오게 되면 이런 17,893%에 달하는 수익 올릴 수가 없겠죠. 힘들어도 장기 투자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하락장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6월 22일에 공식적으로 로보택시를 출시할 것으로 얘기를 해 주었고요. 테슬라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채용 정보란이 있는데 로보택시로 검색을 해보면 이제 더 이상 로보택시와 관련된 채용이 없습니다. 로보택시 개발이 끝났다라는 뜻이 되겠고 이제 출시만 앞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로보택시 출시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6월 28일부터는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 Y가 직접 고객의 집까지 배달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신의 차량이 인도 준비가 되면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고요. 그러면 자동차가 아마존과 쿠팡처럼 내 집 앞에 당도에 있을 거예요. 여기 적혀 있죠. 딜리버리 데이라고 6월 28일 적혀 있습니다. 자, 당신의 자동차는 스스로 자율주행을 통해 당신이 위치한 곳으로 배달될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죠. 스타트 버튼만 누르면 옵니다. 자, 그만큼 이제 특이점이 찾아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제가 7월 2일경에 테슬라 2분기 판매량이 나올 것 같다라고 했고, 자, 오늘도 뭔가 악재성 기사에 하락을 한 것 같은데, 자, 현재는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수량을 늘려야만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오스틴에서는 이 로보택시가 운전자가 없이 테스팅이 되고 있고요. 자, 이러한 로보택시가 내년까지 100만 대까지 증가할 거예요. 일론 머스크 역시 이를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100만 대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강력한 대항마라고 볼 수 있는 웨이모와의 차이점이 극명해요. 일단 가격에서도 훨씬 더 로보택시가 경쟁력이 있고요. 기술도 큰 차이가 있죠.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웨이모는 한정된 구역에서밖에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테슬라는 다르죠. 엔드투엔드 AI 기술을 통해서 어디에서든지 바로 적응을 하고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게 테슬라 로보택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테슬라는 이미 전 세계에 800만 대가 보급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로보택시로 즉시 업데이트가 가능한 차량이 약 500만 대라고 합니다. 자, 북미 기준으로는 약 200만 대의 차량이 로보택시로 바로 둔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말이 되면 충분히 100만 대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로보택시 로고를 붙이고 우버처럼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테슬라의 진짜 비즈니스 모델은 그게 아닙니다. 정말 봉이 김선달 같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모델 Y를 이렇게 생산을 해요. 이를 일반 고객에게 자율주행으로 배송을 합니다. 그러면 모델 Y 판매를 통한 차량 판매 수익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모델 Y를 인도받은 고객은 자신의 차량을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등록을 하게 되면요. 로보택시 사업을 통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 수익을 테슬라와 공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년까지 100만 대 충분히 빠른 속도로 확장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로보택시는 미국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으로도 확장이 될 거예요. 지금 보는 동영상은 이태리 로마에서 FSD가 테스트되고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로마는 관광객들도 많고요. 도로도 좁아요. 오래된 도시죠. 이렇게 자율주행이 어려운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지금 완벽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공식 계정에서는 지금 이태리 로마에서도 승인을 앞두고 있다라고 해요. 유럽에서 승인만 나오면 바로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하드웨어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의 모든 차량들은 로보택시로 둔갑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FSD가 실제 테스트 사용 중인 국가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태리, 네덜란드, 프랑스, 호주, 캐나다, 미국, 중국, 멕시코가 되겠습니다.
미국은 6월 22일이 되면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출시를 하고요. 미국이 출시가 되면 다른 국가들도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확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자, 이제 사람들의 일상에서 스마트폰이 빠질 수 없듯이 로보택시와 자율주행도 이제 빠질 수 없는 세상이 곧 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매년 글로벌에는 135만 명이나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다라고 해요. 자율주행차로 모든 차량이 운행이 되게 되면 음주운전이라든지 졸음운전이라든지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 핸드폰을 본다라든지 뭐 그런 일 때문에 사고가 나는 일이 없어질 것이고 사망자 수도 급속히 줄어들 거예요. 자, 이에 일론 머스크도 유럽의 FSD 지원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FSD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동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이라든지 자전거 운전자라든지 그리고 강아지까지도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그래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과의 협상도 남아 있죠. 아무래도 7월 8일까지는 마무리돼야 되는데 최근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화해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제안한 BBB 액트에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게 있어서 그 어떤 당근도 없었어요. EV 보조금마저 철회하려는 그러한 법안이었기 때문에 좋지 않았는데요. 일론과 트럼프가 화해도 했으니까 뭔가 일론에게 선물을 줄 법도 합니다. 현재 유럽과 미국이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데 FSD도 좀 포함이 돼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유럽에서 승인이 나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이제 곧 있으면 정말 로보택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로보택시가 출연을 하자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돈 남은 누나 캐시 우드 역시 테슬라를 다시 매수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고요. 테슬라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AI 프로젝트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목표가는 2,600불 정도가 되죠. 이제 특이점이 다가왔고 앞으로 3년 안에 세계 곳곳에서 로보택시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를 기다리면서 부단히 인내를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퓨리라는 분께서 2년 안에 AI를 사용하지 않고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컴퓨터 없이 출근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남겼는데요. 자, 일론은 이미 거기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무 업무를 볼 때도 챗GPT라든지 AI를 사용을 하고 있죠. AI 없이는 이제 살 수 없는 세상이 당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는 이제 시작이에요. 테슬라의 로보택시도 이제 시작이고 옵티머스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테슬라에 15년 전에 1달러를 투자했으면 180달러가 됐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이러한 찬스는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15년 후에는 테슬라는 어디까지 올라가져 있을까요? 계속해서 아트라운 TV와 함께 하시면서 테슬라의 발전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